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CSP 대표하고 있고요. 벤처스퀘어 투자 부분 파트너고 로드스톤 PE에서도 대표 파트너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아하게 들리실 수도 있으실 텐데 혹시 창업을 이미 하신 분, 준비 중이신 분, 저는 제가 첫 창업이 94년도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투자회사 7개, 일반 창업 8개, 지금도, 지난달에도 뭔가 하나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계에서는 저기 벤처스퀘어의 명승은 대표나 저나 이렇게 몇몇 저희 엑셀러레이터 리더스 포럼 사람들은 연쇄 창업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창업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으로서 설명을 드리니까요. 중간에 수시로 질문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녹화를 하신다고 그러셔서 재밌는 장표들은 제가 좀 뺐어요. 좀 민감한 장표들. 그래서 그거는 구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로컬 창업 투자 유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2010년도부터 성수동에서 이제 사단법인 활동을 하면서 로컬의 창업가들을 좀 함께 성장해 왔고요. 그 다음에 아예 2018년도부터는 신규 투자, 그러니까 초기 투자 중에서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한 또는 헤리티지나 아니면은 그런 뭐라고 그래야지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 창업이 아니라 새로운 분야의 창업들, 기존에 있었던 모델이긴 하지만 그 스타트업 이론을 집어넣은 창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하고 육성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기업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내가 지금 요번에 창업한 기업은 사실 문화예술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대표님들께서 하는 기업은 과연 나는 어디에 갖다 맞춰야 되냐. 이게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요걸 분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활동할 때는 사실 기업의 분류는 없었거든요. 심지어는 미국에서는 재단이 나중에 영리로 바뀔 수 있기도 해요. 비영리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걸 좀 정해놓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스타트업이란 뭔가, 소상공인은 뭐고, 벤처기업은 어떤 분류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중기부 사이트 가시면 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찾아보기 이전에 우리가 처음 지금 사업을 시작하거나 초기 기업이라면은 딱 두 개, 스타트업이냐, 로컬의 소상공인이냐, 또는 스타트업이냐, 벤처기업이냐, 이 차이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스타트업은 벤처기업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계시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편안한 삶, 편안한 직업을 때려치고 나오셔서 모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벤처기업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90년대에 벤처기업으로 창업을 하셔서 지금 막 우리나라 10대 기업 안에 드는 그런 기업들의 총수님들이 90년대에는 선짜리 가면 퇴짜 맞았어요. 벤처기업 한다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차이는 뭐냐면 스타트업은 혁신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뭔가 바꿔야 돼요. 그리고 뭔가 사회적 니즈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페인 포인트라고 부르죠. 그러면 일반 소상공인과 또 스타트업의 차이. 일반 소상공인 똑같은 푸딩 가게를 해도 제주도에 우무라는 기업이 있어요. 우뭇가사리 푸딩 가지고 연매출 한 100억 하는 데인데 이 친구들은 나는 샵을 차려서 소상공인이 될 거야 라고 그 우뭇가사리 푸딩 샵을 차리지 않았어요. 나는 우뭇가사리와 해녀님들의 어떤 어려운 사회적 니즈, 페인 포인트를 내가 푸딩으로 해결해 볼 거야 라고 해가지고 창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스케일업 성장 속도가 달라요. 2019년도 법인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매출 한 100억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내가 소상공인에서 우무 잘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아야지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점이죠. 사회적 니즈를 파악을 했다는 게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을 생각을 하실 때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페인 포인트 앤 솔루션. 그러니까는 사회적 니즈가 있고 그거를 내가 해결하는데 그거를 스파게티로 해결하셔도 되고 기술로 해결하셔도 되고 커뮤니티 빌딩으로 해결하셔도 되고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사업인 거고 그 사업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스타트업이라면 그리고 투자자들을 만나려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얘가 이상해요. 그래서 저희 투자자들과 지난 제가 25년 동안 투자 활동을 해오면서 이런
이게 투자자들, 부동산 자산 운용사, 뭐 벤처기업, 뭐 스타트업, 지역 혁신가들 다 모여가지고 이런 논의를 해요, 저희가. 이거는 제가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업데이트냐? 맨날 궁금해요. 예, 도대체 왜 지금 우리가 초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초기 투자는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또는 내가 창업을 했는데 왜 원활하게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 외에도 지원금, 뭐 지원 사업 이런 거에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고 삽니다. 그런 고민들을 한번 적어봤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결론에 내달았어요. 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이 회사는 와 어디가 뭐 시리즈 A에 20억을 받았네, 시리즈 C에 800억을 받았네 이런 소리들이 나오고 어디는 뭐 500억 같이 M&A 됐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이런 현상은 왜 벌어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을 때 A라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고 B는 왜 안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게 한국형으로, 예, 그 미국이나 이스라엘에는 딱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데, 예, 인덱스화되어 있는데 한국에는 그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형으로 저희가 고민을 시작한 지 그래도 한 15년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하우스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파크베랩이나 우리 뭐 퓨처플레이나 잘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들 하우스마다 약간의 조금씩의 다른 점들은 있지만 특히 우리 로컬 쪽 그리고 지역 창업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그 기업들 아니면 초기 투자를 많이 하는 슈미츠나 뭐 벤처스케어, 그라운드 벤처스 이런 데들, 어반데일 뭐 이런 데들은 조금 다른 그 모습으로 우리가 기업들을 판단하고 하고 육성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판단과 육성이란 말을 같이 썼냐면요. 판단 지표가 육성의 지표예요. 도와줘 스케일업의 지표가 되죠. 이 회사는 이걸 잘하고 이거 못하네. 그러면 뭐 이게 좀 부족하네. 그러면은 그걸 지표화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려야지, 채워드려야지, 또는 돈으로 드려야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덱스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기업들 입장에서는 스타트업 또는 뭐 창업가 입장에서는 IR을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IR 뜻 자체가 릴레이션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자를 만나는 거는 그냥 내가 꼭 투자를 받아야지가 아니라 현 상태를 파악하기 정말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형태로 만나든 간에. 무슨 뭐 데모데이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떠들고 끝나고 뭐 명함 주고받은 다음에 이메일을 주고받던 아니면은 뭐 애프터 파티 때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장표를 어떻게 보십니까? 내 사업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 대화를 하던 간에 항상 만나가지고 진짜 이 양반한테 투자를 받아야지 그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내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저희 웬만한 심사역들 다 1년에 1000개 이상 업체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대여섯 개 정도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회사는 20개에서 24개 정도 회사가 됩니다. 회사 내용을 외워요, 저희가. 아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래도 한 5년 차 이상이면 예, 1, 2년 차는 여러분들이랑 수준이 비슷할 것 같고 5년 차 이상의 심사역들이 있으면은 자기 자신을 판단해 본다는 그 방향성 하에 만나보시는 게 항상 이렇게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제가 뭐 십몇 년째 계속 주장하는 바예요. 페인포인트 솔루션. 예, 사회적 니즈가 있어야 그거를 해결하는 게 사업이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자면 뭐 제가 뭐 짬뽕을 잘 만든다고 갑자기 많이 팔릴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더 다른 좀 황당한 사례로 시장 조사가 안 돼 있고 시장 니즈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멋있는 좋은 커피집을 차린 회사가 있었어요. 예. 그게 부산에 금융타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되게 좋은 원두를 가지고 가서 싸게 어떻게 해외 공급을 받아가지고 차렸는데 그 건물 안에 한 동에 커피집만 36개가 있었어요. 분양을 잘못한 거야. 그거 파악 안 하고 들어갔다가 똑같은 거지. 메가커피도 있고 뭐도 있고 브랜드 커피 다 있고 뭐 드립커피 뭐 다 있는 거예요. 예, 밥집은 거의 없고, 예,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부산타워는 사실 커피에 대한 니즈가 없었던 거죠. 아무리 뭐 진짜 멋있는 테라로사급 이상이 가도 뭐 저기 박이추 선생님의 보헤미안 커피
집이 거길 가도 거기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는 예, 그 페인 포인트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민욱조입니다. 우리 회사는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스케일업,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야 되지? 피투자 기업의 스케일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상태, 지금 현재 상태, CSP는 만든 지 얼마 안 된 회사예요. 그래서 자금 유동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행위는 엑셀러레이터 같은 행위를 하지만 우리 컴퍼니 빌더입니다. 우리가 직접 지분 취득을 하고 회사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각오는 3년 안에 상장시킬 겁니다. 예. 저 출신은 예, 투자 25년 했습니다. 문화 콘텐츠 투자 10년, 초기 투자 10년, 초기 기업 투자 10년, 그 다음에 로컬 기업 5년. 예, 이렇게 했습니다. 업적, 상 많이 탔고요. 제 펀드 수익률은 20%가 조금 넘습니다. 매년. 굉장히 높은 거예요, 투자 이상이. 예, 그 다음에 성취. 회사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 제가 투자해서 상장한 기업은 상장이 이제 지표잖아요. 성공에 23개 정도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스테이터스를 항상 파악을 하고 머릿속에 넣고 다니셔야 돼요. 누가 옆에서 쿡 찌르면 나는 누구입니다. 이게 딱 나올 정도로. 그리고 해보시면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 되게 힘드실 거예요. 10초, 15초 안에 정리하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 초기 기업들은 특히 그래요. 내가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런 트렌드 때문에 내가 창업을 했는데 지금 다음 단계 뭐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성취를 만들어 가야 되지? 업적을 만들어 가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고민을 하는 방법론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는 스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민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짧게 표현하는 게 더 멋있게 세련되게 가능해집니다. 예.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 만나면 투자자들 만나면은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 회사 돈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우리 회사 돈이 모자라. 요거 장표 나눠 드릴 거예요, 아마. 예. 돈이 모자라. 이러면은 저희 사실 검토도 안 합니다. 예. 돈 필요하시면 직접 하시지. 우리가 바라보는 건 또 이런 거 많이 해요. 지금 요즘에 창업하는 트렌드 중에 A라는 기업이 있는데 걔네보다 우리가 요거는 조금 더 나아 보여요. 요 기술은 우리밖에 없는 기술 같아요. 이러고 오시면은 예, 검증해 오세요. 이렇게 갑니다. 예, 그거보다는 그렇게 리서치를 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예, 비교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있는데, 요거 한 10억 있으면은, 자본금 1,000만 원 가지고 1년 걸릴 거 한 10억 있으면은, 한 3개월이면 끝날 것 같다. 이런 계획. 예. 솔직히 돈 투자해드려도 못 쓰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런 표현, more money, more speed up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돈을 투자받았을 때 쓸 계획이 다 돼 있는가. 이거를 저희가 판단하는 지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인상 깊게 듣고 그런 분들한테 투자를 해드리게 돼요. 그 기업들이 라면집이건 스파게티집이건 횟집이건 반도체 기업이건 다 똑같아요. 저희는 반도체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요식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문화 콘텐츠, 드라마, 영화 제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저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기준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이 좀 빠른가요? 시간이 짧아서 예, 달립니다. 예, 재원의 종류, 스스로 투자하기, 자본금 직접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만드셨죠.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스타트먼이고 그다음에 이제 3F 이거 공식 용어입니다. 패밀리, 프렌즈, 풀. 가족 아니면 친구 아니면 바보가 처음에 시작하라고 돈 좀 대주시죠. 그다음에 정부 지원받기. 뭔가 지원 사업이 있으셔서 신청하셔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엔젤 투자자, 엔젤 클럽이 있는데 사실 엔젤이라는 이 세상에 없어요.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모두가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처음에 웃으면서 들어와도 나중에 요거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15년도에 그 블루홀이죠. 크래프톤에 투자를 했을 때 한 10억 투자하고 한 80억 회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 2년 만에, 3년 만에 그럼 이거를 이자놀이로 생각을 해보세요. 연 몇 프로짜리인지.
여러분 그 뭐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가가지고 이자율 20% 30%고 와 높아 나쁜 사람도 이러시죠. 근데 저 10억 넣고 3년 만에 80억 회수했어요.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예, 저희 쪽이 이자율로만 따지면 저희 쪽이 더 높습니다. 예, 그러면은 처음엔 엔젤처럼 보였겠지만 그 저희 이제 회수할 때는 예, 뭐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 윈윈한 거니까. 예. 그다음에 벤처 캐피탈들 많이 있죠. 우리나라 지금 벌써 한 200개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 많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와디즈의 뭐 리워드형 말고도 이제 투자로 가는 뭐 펀더풀이나 뭐 이런 기업은행에서 하는 예,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예,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종류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원금만 받고 지분을 남한테 주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면은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내 지분을 남한테 준다는 것 자체가 예, 그 뭐 이렇게 감사 기능이 생기는 거고 또 뭔가 그 시기가 되면 이제 또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벤처 캐피탈이나 엑셀러레이터 뭐 PE가 사모펀드 회사가 들고 있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영원한 파트너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혼을 전제로 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한 만큼 내 걸 다 우리 회사 걸 다 보여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벤처 펀드는 7년에서 8년짜리, PE가 5년, 뭐 개인 투자 조합도 5년이거든요. 그 5년 있다가는 우리는 나가야 돼, 이혼해야 돼. 네. 그러니까 근데 투자금이 들어가 있을 때 주주야. 다 보여줘야 돼. 다 공유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투자를 안 받는 계획을 짜시되 요거 딱 그런 자금이 이렇게 MSG가 딱 쳐지면은 갑자기 5년 걸릴 게 한 2, 3년으로 걸릴 것 같다. 확 당겨질 것 같다. 그럴 때 받는 게 투자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투자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좀 이따가도 한 번 더 나오지만 팀 중요시합니다.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혹시 어떤 창업을 하셨나요? 제조. 예? 어떤 제조? IoT 디바이스. IoT 디바이스, 오케이. 이거는 이제 시장이 넓어지고 있어. 근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나 전기차 만들래요. 나 내연기관차 만들래요. 그러면은 우리 투자 검토 못하죠. 그 시장을 이렇게 레드오션이 되고, 그 다음에 내연기관차는 아예 시장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예. 근데 IoT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AI가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연산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계속 늘어나는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게 중요해요. 네, 성장하고 있는 시장, 그 다음에 팀, 예, 그거를 굉장히 이제 깊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여쭤봐요. 예. 저도 뭐 창업 지금 거의 사실 제가 두 번째 창업하는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까 10개쯤 15개 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신문기사 찾아보시면 회사 이름이 막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회사가 다 다른데 대부분 남아 있어요. 엑시트한 거, 그러니까 뭐 네이버에 팔고 뭐 이렇게 엑시트한 거 빼고는 다 남아 있습니다. 예.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머릿속에 막 이해해주는 척하고 뭐 같이 사업 고민해주는 척하고 하지만 투자라는 시점이 오면 저희는 이 생각밖에 안 합니다. 뭐예요? 엑시 플랜. 왜냐 이게 우리 직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마에 써놓고 다닐 수도 있어요. 엑시시라고. 예. 예. 왜냐 우리가 한동안은 파트너지만 우리의 직업은 이렇게 결국은 자금을 회수해서 펀드의 수익률을 맞추는 게 우리 직업이기 때문에 예. 같이 성장해 나가고 뭐 컴퍼니 빌더형 또는 뭐 엑셀러레이터형 투자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저희의 본질은 사실 회계죠. 예, 재무 회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근간에 깔고 갑니다. 근데 요거는 아마 지금 대부분의 제가 뭐 100%예요. 예. 창업기업이 망하는 가장 큰 이유 뭔지 아세요? 95%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허들을 몰라요. 네. 그리고 자기가 자기 허들을 인정을 안 해요. 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엔 그 수많은 통계와 수많은 경험으로 봤을 때 저분은 저게 지금 이렇게 허들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문 닫는 예, 그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 허들들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본인들이 인정 안 하는 허들들. 예. 옆에 집보다 내가 좀 잘하는데 아니 이거 특허 내면 잘 될 것 같은데 또는 상용화 기술 가져다 쓰면 뭐가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 스토리텔링 막
그 있잖아요. 너무 옛날 노래인데 그 G.O.D 노래.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우리 집은 가난해서 어머니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그런 구구절절한 스토리들. 이런 작업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이런 팀들은 뭐 물론 다 뭐라 그래야지 자기 주장을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비슷한 창업 전국 돌아다니면 엄청 많고요. 가까운 나라 일본, 베트남 가면은 비슷한 거 엄청 많고요. 지금 중국 잠깐 막혀 있는데 중국 오픈되면은 거기는 차원이 달라요. 똑같은 아이템인데 예를 들어서 쇼폼 드라마 회사에 이번에 투자를 했는데 1,000만을 찍었어. 그러니까 3년 전에 투자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어떤 화면 하나, 그러니까 그 쇼츠 하나가 1,000만 뷰를 찍어가지고 와 기분 좋다 이러고 있는데 중국 파트너한테 야 우리 이거 1,000만 찍었다 그랬더니 망했어? 이러고 물어봐요. 숫자가 달라요 거기. 예. 예, 그런 팀들이 전 세계에서 비슷한 기술, 뭐 비슷한 뭐 응용 이런 거는 비슷한 스토리텔링 굉장히 많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창업을 하지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무장을 하면 돼요. 예. 나는 기업가 정신이 있는가? 우리 회사는 혁신의 가치가 있어. 혁신의 가치 뭐 이런 거, 기업가 정신 이런 거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냥 사회적 니즈에 대한 고민을, 페인 포인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면 그 고민의 깊이만큼 다른 업체가 나를 넘보지 못하는 벽이 생겨주고요. 우리 회사를 지켜주는 벽이 생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혁신이라는 거는 창업을 할 때는 내가 혁신 기업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혁신 기업인데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고민이에요. 뭐 샤워할 때 아이디어가 나오시든 화장실에서 나오시든 간에 그런 순간순간에 우리 회사는 내가 하는 일은 이건데 어떤 혁신의 가치가 있을까? 거꾸로 만들어내셔도 돼요. 예. 내가 혁신을 해야지. 그러고 저기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가 될 거야. 이러실 필요 없다고요. 예. 그리고 사실 뭐 가장 큰 예가 우리 그 메타, 페이스북,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를 보면은 예. 그 세 명, 그 쌍둥이들, 그 에드와르도랑 그 저커버그가 창업을 할 때는 무슨 뭐 혁신이고 이어주고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데이팅 앱이었어요. 그냥 서로 대학생들이 자기 소개하고 이런 거를 했다가 이제 이렇게 막 발전을 해가지고 갑자기 우리는 뭐 전 세계를 잇는 뭐 혁신이야 이렇게 이제 거꾸로 갖다 붙인 거거든요. 상관없어요. 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업의 현재, 아까 상태라고 그랬죠. 현재 모습에 걸맞는 혁신의 가치를 찾아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회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장벽이 될 거예요. 괜히 옆에 회사보다 우리가 요 기술 더 접목시켰으니까 더 잘해요. 요거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성이 되어줄 겁니다. 죄송해요. 제가 말이 많아서 자꾸 끊깁니다. 예. 자,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실 여기 중간에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화살표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저금리라고 써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 아직 저금리가 다시 안 왔잖아요. 한참 지금 4년 전부터 고금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뺐어요, 제가.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저금리가 올 것 같은데 투자자들은 저금리 시대에 움직이기 편합니다. 왜냐? 우리 리스크 굉장히 높은 직업이에요. 높은 산업군이에요. 그러면은 차라리 고금리 시대에 채권 사는 게 낫지. 은행에 맡겨놓는 게 낫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2020년, 21년부터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 우리가 겨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금리랑도 한 반 정도는 상관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내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3년 전에 창업하신 분보다 지금 창업하시는 게 사실 시기적으로 좋습니다. 3년 전에 창업하신 분, 4년 전에 하신 분들은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네. 돈이 없었어요. 그냥 씨가 말라가지고. 네. 왜냐? 금리 차익 때문에. 그 중에 우리들이 하는 일은 이 수많은 그 프라이빗 에쿼티, 그러니까는 PE 분야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요 앞단에 요만큼인 거고요. 예. 이 뒤쪽은 나중에 회사가 커지거나 펀드가 사이즈가 커지면, 그로스 캐피탈 같은 경우에 그로스 캐피탈 투자 중심으로 하는 친구들 200억, 아니 뭐 우리나라니까 50억 이하 딜을 안 봐요. 원 딜에. 예. 왜냐? 펀드가 1,000억짜리인데 10억씩 투자하면 100개 해야 돼. 그거 어떻게 해요, 인간이. 그러니까는 50억씩 쪼개서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벤처 투자 분야에 엑셀러레이터나 뭐 컴퍼니 빌더나 뭐 벤처 캐피탈이 다 들어있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자본시장법상 R&D 자금 다 합쳐가지고 규모가 한
전체 자본 시장의 3.5%밖에 안 돼요. 이거 적어도 6%, 7%까지 올려야 되는데 모든 대통령들이 그런 공약을 하시는데 또 이번에 지켜지나 한번 봅시다.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창업자들한테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미래에도 중요한 먹거리가 됩니다. 예, 정말 불쌍하죠. 예, 딜 소싱부터 투자 심사, 재원 배분, 투자 결정, 투자 집합하고 그다음에 밸류업 뭐 홍보도 해드려, IPO 자금 유치 지원도 해드려, 사후 관리해야 돼, 회수해야 돼. 예, 이게 저희 심사역들이 하는 일입니다. 혹시 그래서 길 가다가 심사역들 만나면 불쌍하다고 좀 어깨 좀 두드려 주세요. 예, 이런 거 다 하면서 밤에 모여서 술도 먹어야 되고 왜냐 정보 때문에. 예, 그리고 워크숍도 가야 되지. 뭐 하여튼 뭐 자기 시간이 없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뭐 100%는 아닌데 한 반 정도의 심사역들이 잘하는, 그러니까 유의미한 그 성과 보수를 인센티브를 받아본 심사역들은 싱글이 많습니다. 연애할 시간도 없어요. 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와 계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제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는 공식 기관으로 이제 발달을 할 건데요. 그래서 그 사설 엑셀러레이터와 공적인 엑셀러레이터의 차이는 그 공적인 엑셀러레이터들은 좀 더 뭐라 그럴까 그 지역 기반 또는 뭐 POC 뭐라고 그래야 돼? 대기업 협업 기반 이런 그 회사들을 스타트업들을 찾아다닐 거고 사설 엑셀러레이터들은 역시 돈 될 곳을 찾아다닐 겁니다.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 선뜻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창업을 해서 실제로 운영을 해보시다 보면은 전체를 다 잘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그 빈대를 메꿔주는 게 저희 엑셀러레이터들이 또는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도 다녀요. 지금 여기서 강연을 하고 있지만 저도 가서 들어요. 왜냐? 또는 저도 저보다 후배들, 뭐 선배님들한테 뭐 당연하고 후배 심사역분들한테 조언을 들으러 다녀요. 매너리즘에 안 빠지려는 목적, 그 다음에 트렌드가 이제 저도 50 넘어가니까 자꾸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그 트렌드를 쫓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저도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다니곤 합니다. 네. 자, 사업계획서 오늘 뭐 이제 뭐 전 시간에도 들으셨겠지만 사람마다 또는 뭐 투자를 검토하는 그 분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시하는 건 역시 스텝 3 페인포인트. 근데 혹시 여러분 스파크랩이나 크립톤 뭐 이런 데 들어보셨나요? 저거밖에 안 봐요. 실제로. 그거면 돼. 딴 거? 팀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래도 구색을 맞춰서 다 써야죠. 자,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다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랑 다르게 저 표지 하나 넣어놨어요. 표지의 중요성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 이름과 서브 타이틀을 꼭 넣어요, 저는. 또 그런 데를 좋아하고, 서브 타이틀에서 그냥 표지만 보면, 이 회사 무슨, 이런 일 하는 회사구나. 딱 알아볼 수 있게. 그 표지가 사람들이 간과할 때가 많아요. 막, 뭐, 회사 이름 써놓고, 날짜 써놓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목차 나오고 그러잖아요. 목차보다 저는 표지에다가 내가 지금 우리 회사를 한마디로 정의를 해가지고 몇 글자 써놓으면은 훨씬 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순서는 이제 2, 3, 4, 뭐 스텝 뭐 이렇게 순서는 꼭 저럴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런 지원 사업이나 투자 회사를 만나서 AR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처음에 15초예요. 15초에서 20초. 저희 그 심사 가면은 하루에 한 10대까지 봐요. 발표를. 저희 기억 못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회사, 나는 이런 사람이고 우리 회사 이런 회사고 우리 회사가 하는 일은 이거다. 딱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표지에서 주는 역할입니다. 안 그러면 집중 못 해요. 저희도 사람이라. 심사위원도 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히 투자 심사할 때 IR, 그러니까는 프라이빗 IR을 들을 때도 바빠요. 우린 다 이렇게 전화기 보고 있고 계속 연락 오지 뭐 하지. 다 회의할 때 다들 그러시잖아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집중을 하게 하고 끌고 가려면은 표지에서 15초 안에 승부 보셔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계속 나와요. 페인포인트 얘기. 요거는 발췌 스파크랩에서 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그 회사죠. 그 스파크 플러스도 여기서 만들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여러 명의 파운더들이 그리고 해외에서 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국내에서 하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운영하는 엑셀러레이터인데요.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됐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투자도 잘하고 그 어떤 인큐베이팅도 굉장히 잘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이제 기업들을 그러니까 배치 프로그램을 돌릴 때 그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돌리는데 그 배치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선정이 되면 바로 투자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 지원 기업을 뽑는 딱 4가지 명제예요. 사회적 니즈가 있느냐. 근데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아직 뭐 확실히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근데 그거는 해결점을 제시할 수 있다, 가지고 있다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제시할 수 있고 우리는 좋은 팀을 가지고 있다. 딱 요 4가지 명제 맞춰내면은 스파크랩에서 팍 픽업해 갑니다. 요게 제일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엑셀러레이터들, 벤처기업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정리를 하지만 요게 저는 제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설과 검증을 해야 돼요. 저 4가지 명제로 설득을 할 수가 없으면 여기서 가설과 검증은 뭘까요? 다 그렇지. 정답. 다 당해보셨을 거야. 매출 가지고 오세요. 재무제표 주세요. 그거예요. 저쪽 범주, 저쪽에 대한 고민 이런 게 표현이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재무제표 보고 여기 영업이익이 얼마네요. 어떻게 되네요. 뭐 포캐스팅 해보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한번 오늘 저 만나셨으니까 딱 그 차이만 아시면 됩니다. 오늘은.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페인 포인트. 나는 사회적 니즈를 얼만큼 고민해봤냐.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셔도 요 50분이 뭐죠? 뜻깊은 시간일 겁니다. BM 캠퍼스 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 옛날 거긴 한데 한 번쯤은 해보세요. 순서도 써놨어요. 제가 1, 2, 3, 4, 5, 6, 7, 8, 9 하는 순서. 근데 왜 이거 굳이 이제 오늘 가지고 왔냐면요. 이것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유저빌리티랑 그 실현 가능성이랑 이 사업이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거를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그래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고객이죠. 사회적 니즈가 먼저여야 되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니즈가 먼저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우리가 제안을 할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혁신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사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고객들과는 어떤 관계를 만들어낼 거고까지가 내가 지금 창업하려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수익은 원래는 1, 2, 3, 4번이 되면은 1, 2, 3, 4번은 되는데 5번이 안 될 것 같아. 돈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사단법인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영리로 하시면 되고. 근데 1, 2, 3, 4번도 다 되는데 이게 좀 수익성도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나한테 핵심 자원이 있느냐. 이런 거로 넘어가고 그게 이제 팀이죠. 뭐 팀이나 뭐 네트워크, 뭐 핵심 파트너가 있느냐. 그리고 활동이 있느냐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보는 게 비용 구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창업을 하셨는가의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 또 거꾸로 돌아가서 비용 구조 주세요. 9번 주세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헷갈리실까봐 여기서. 1, 2, 3, 4번 주세요 해야 되는데 1, 2, 3, 4번 주세요를 안 하고 갑자기 재무제표 주세요, 뭐 비용 구조 주세요 그러면은 1, 2, 3, 4번이 약한 거죠. 그래서 어떤 창업을 하셨든 그 회사를 키워내셔야 되잖아요. 크게 만들고 또는 넓게 만들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딱 진짜 오늘 여기 앉아 계시고 제 얘기 들으셨으니까 딱 하루에 한 번은 좀 뭐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딱 고민 좀 해주세요. 우리 회사의 혁신 가치는 뭐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사회적, 기술적 페인 포인트는 뭐지? 이런 거죠. 한동안 그리고 지금도 바이오 투자를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페인 포인트 제시가 너무 간단해요.
이러이러한 제약이 있고 이러이러한 특허가 있는데 요게 있으면 뭐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뭐 우리 뭐 기술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면은 한 5년 걸릴 거, 그 캐시 좀 줘봐요. 그러면 한 1년으로 줄일 수 있어요. 네. AI 좀 갖다 붙일게요. 그럼 6개월 더 줄어요. 대신 얼마 들어요. 뭐 요게 이제 그 로직을 말하기, 그러니까 표현하고 로직을 만들어내기가 바이오가 되게 편해요. 저희도 믿기도 편하고 완성이 되든 안 되든. 예. 어쨌든 저희 초기 투자자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요식업 쪽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로컬 크리에이터 쪽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네. 문화 콘텐츠. 아니요. 예, 예. 예. 요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들이 원래 기술 투자할 때 쓰는 이제 성장 그래프예요. 네. 잠깐만요. 시간 체크를 한번 하고. 예. 시간 충분합니다. 이제 3F 투자 받아가지고 이제 데스밸리 지나서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저희가 뭐 시리즈 A, 시리즈 B, 뭐 시리즈 C 투자, 뭐 시드 투자 이런 거 있죠. 시드까지는 맞는 용어인데, 그다음부터는 투자자들이 편리하려고 만들어낸 용어예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무슨 컨퍼런스를 가가지고 뭐 핀란드에서 창업한 친구를 만나서 오 왔어 반가워 그러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너 시리즈 몇 투자 받았니? 그러면 애들 못 알아들어요. 나 시리즈 B 받았어. 그럼 그 뭐야? 못 알아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용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편하려고. 하우스마다 다 달라요. 저희는 뭐 퍼스트 라운드, 세컨드 라운드, 서드 라운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근데 첫 번째 투자, 두 번째 투자, 세 번째 투자를 받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바보들이거나 이제 엔젤들 시드 넣어주시는 분들이 된다면, 여기 딱 이제 캐시플로우가 이제 싹 이게 올라가잖아. 예, 이제 이렇게 매출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직 흑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요때 미래 가치를 보고 받는 게 대략 시리즈 A인 거예요. 대략. 그 전까지는 아직 가설만 있는 거야. 근데 검증이 되는 상태? 예. 그 상태에서 받고, 그러면은, 아니,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는데, 뭐하러 또 투자를 받아요? 그냥 계속 쭉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막 그래프가 가파르게 제이커브를 그리고 올라가는데. 자, 사람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오는 조직이 아닌 돈을 쓰기만 하는 조직들이 생겨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재무, 회계, 법률, 인사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 많아지고 자재 많아지면 사무실 늘려야죠. 의자가 돈 벌어오진 않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러면은 그럴 때 벌어놓은 돈을 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률이 확 떨어지죠. 네, 그럴 때 이제 시리즈 B 받아요. 네. 그리고 막 치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내가 이루는 꿈을 거의 다 실현을 했어. 네, 그럴 때 IPO가 하는 겁니다. IPO가 엑시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창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특정 아이템, A라는 아이템을 쫙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투자자들이랑 협업도 하고 뭐 기관이랑 협업을 하고 시장에 잘 안착시켜 놓고 끝까지 열심히 했는데, 다음에 더 성장할 모멘텀을 찾기엔 그냥 그 아이디어는 이미 이뤄놓은 거죠. 그럴 때 하는 게 기업 공개예요. 기업 공개를 하는 이유는 세컨더리 오퍼링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음 기회를 다음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VC들이나 뭐 PE들한테 투자를 받기에는 지분이 너무 많이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투자 받으면서 계속 지분 뺏겼잖아요, 지금. 예, 그럴 때 이제 그래, 투자자들 너네들도 이제 그 엑시트 하시고 나는 돈을 더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자금을 더 구해야겠으니 그러면은 IPO라는 선택을 하겠다, 이거예요. IPO 하면은 좋은 것 같죠. 뭐 가오는 잡히지. 예. 근데 창업자들 지분 못 팔아요. 몇 년 막 걸리고 그래요. 특히 기술회사들 요즘 많이 걸려요. 네, 길게 걸려요. 예. 그래서 회사를 유지하고 더 성장시키기 위한 발판으로 이제 IPO를 하는 거지. 그렇게 지분을 팔아가지고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는 금감원에서 철저히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스타트업의 이제 성장 이론이라면, 뭐 요즘에 그래서 이제 지분을 거래를 안 하고 세이프 투자 방식을 많이 해요. 세이프가 안전해요가 아니라 계약서 하나 가지고 지분은 나중에 가지고 올게. 뭐 등기부등본 뭐 더럽히지 말자. 그리고 현재 가치는 뭐 우리가 회계상으로
DCF 방식을 쓰든 모든 표준 회계 방식으로는 스타트업 당신네 회사의 가치를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 그럼 측정 가능한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계약서로만 존재하자.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게 세이프 투자 방식이에요. 요거 이제 요게 제가 정책 제안을 해서 18년도 제안을 해가지고 22년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되고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아직 회계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착이 안 돼가지고 부채로 인식이 되는데 그래도 뭐 지분 왔다 갔다 하고 막 위험한 것보단 낫기 때문에 요즘 초기 기업들은 세이프 투자 방식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이 이제 요거는 이제 막 기술이 잘 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이럴 때라면 지금 시대는 이제 다음 세대의 기술로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뭐 양자 컴퓨팅이나 뭐 AI나 우리가 뭐지? 그 10개 핵심 과제? 뭐 딥테크? 이런 거 하잖아요. 딥테크 가지고는 이제 아직 빠르게 성장하거나 그런 기업이 나오기에는 부족하다라는 판단을 해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는 우리 투자자들은 노는 게 아니라 이런 기업을 찾아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회사들. 그러니까 딥테크 쪽은 굉장히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신 진짜 누가 봐도 저분은 딱 체크무늬 옷 입고 나온 과학자야 뭐 이런 분들이 하시는 그렇다면 그런 분들 여기 앉아 계시고 뭐 보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딱 봐도 나 체크무늬 아니다 싶으면은 이렇게 쌓아가는 방식을 택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 바이오 반도체 뭐 이래가지고 그런 기술로 확 J커브 만들어서 가는 기업들 많으면 좋죠. 저희도 제발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돈 좀 벌게.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한국에도 좀 특히 한국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먹고 살아야겠기에 저런 이렇게 차곡차곡 프로젝트를 하나씩 또는 개발을 하나씩 쌓아가는 그런 회사들을 지금은 되게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컬 창업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분명히 여기 Y 로컬랩이라고 돼 있어서 이거 아직 중기부에서 발표하지 않은 자료인데 허락 없고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은 특화 가치랑 뭐 이렇게 특화 가치 하나를 더 넣은 거예요. 브랜드도 좀 추가한 거긴 한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면은 요거는 일반 스타트업의 성장 이론이랑 똑같아요. 근데 로컬을 담고 있고, 그러니까 로컬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컨템포러리 동시대성이랑 역사, 뭐 헤리테지랑 어떤 주변에서 뭔가 일을 찾아낼 수 있는 주변에서 사업성을 만들어내고 주변의 그 니즈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것들, 그런 거를 특화 가치로 만들어서 인덱스를 쪼개가지고 다시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스타트업을 판단하는 근거가 아니라 이제 미래에 또 다른 모습의 스타트업들이 나타나 주길 바라면서 그들이 나타나면 저희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되고 그거를 근거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기부랑 같이 여기 쫙 써 있죠.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는 모델링을 어디서 했냐면요. 여러분들 다 아는 기업이에요. 당근. 당근의 시작 아시죠? 기 엔지니어들이 판교에서 서로 뭐 이렇게 나눠 쓰고 뭐 이러다가 이거를 이렇게 넓혀볼까? 신문기사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공했던 커뮤니티의 가치, 그 다음에 지역의 가치를 특화 가치로 표현한 거고요. 그 특화 가치가 기업 성장의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인덱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곧 이제 23년이 아닌데 죄송해요. 25년이에요. 여기 잘못 썼네요. 이거. 올해 이제 하반기에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요것도 처음에 이제 상태 표시랑 업적을 이제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는 인덱스가 될 거고, 요거가 이제 제목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뭐 99까지 무슨 뭐 체크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기부에서 이제 배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 우리 회사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되는 거로 이제 중기부에서 배포를 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의 인덱스는 이제 그 99 곱하기 99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저희는 그 투자 판단을 해야 되니까 훨씬 더 이제 많은 그 좌표로, 지표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로컬이라고 그래서 도시 모델 좀 가지고 와봤어요. 저희 회사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일, 주거, 여가랑 교육, 그다음에 의료 연결하는 어떤 플랫폼 역할, CSP가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커뮤니티 스케일업 파트너스예요. 근데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많잖아요, 방법이. 저 돈으로 합니다. 저희 펀드가 저거를 연결하는 중심의 역할을 하는 자금 유입의 창구가 이제 저희 CSP입니다. 약간 투자회사랑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투자회사랑 하는 일은 똑같은데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가지고 커넥팅을 하는 역할, 커뮤니티 빌딩을 하는 그런 투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동네들이 이런 데들이에요. 뭐 데네일렌, 유니티, 스톡홀름 유니티 프로젝트. 이야, 저기 진짜 한번 가봤는데 어마무시합니다. 뭐냐면은 또 까먹었다. 그 되게 유명한 가구 그 디자이너 톰 딕슨의 작품이 다 저기 그냥 책상, 뭐 의자, 뭐 화장실 다 그 양반 작품이야. 그 조명 하나에 한 1억 하시는 분이 6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하시는 분의 작품으로 발라놨어요. 그래서 미쳤냐라고 여쭤봤더니 물론 뭐 돈을 다, 그러니까는 그런 소백가를 들이고 한 건 아니지만 디자인을 다 맡기면서 유니티 하우스에서 톰 딕슨한테 디자인을 다 맡기면서 그렇게 한마디 하셨대요. 미래에 이런 거 사실 분들이라고. 스타트업 대표들은, 스타트업에 종사하시는 분, 창업자들은 미래에 당신 작품의 팬이 될 겁니다. 이러고 이제 설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다 뭐 이렇게 집에 뭐 한 1억짜리 의자 하나씩은 나중에 놔두시기를, 놔두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용어 먼저 좀 한번 계속, 요건 자비스 이번에 상장 또 떨어졌나? 하여튼 자비스 앤 빌런 거기서 한 건데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제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제 원래 제가 2시간짜리를 지금 40분, 50분으로 때려놓고 있어서 그런데 제 얘기를 저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원래. 잠깐 오늘 상품권도 안 가져왔구나. 제가 상품권 맡겨놓고 갈 테니까요. 스타벅스. 제 학부 전공이 뭘까요? 저는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바로 미국에 와서 투자회사에 다녔어요. 학부 전공이 뭘까요? 5분 안에 맞추시면 됩니다. 네? 아니요. 땡. 우씨, 땡. 오씨, 오. 땡. 오씨, 그렇게 나가는구나. 아니. 아닙니다. 저 조속과 나왔습니다. 되게 비슷했어. 이따 10,000원짜리 드릴게요. 원래 50,000원짜리인데 비슷했으니까. 저 순수예술 전공했습니다. 한국에서 그거 말고는 다른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갑자기 투자팀으로, 그러니까 뭐 다른 팀에 있다가 투자팀으로 옮겨졌을 때, 그때가 2003년도, 그것도 미국에서 유태인 회사에 옮겨졌을 때 원형 탈모증 생기고요. 막 얼굴에 막 그 아토피 생기고, 왜냐, 회의 시간에 말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 다 약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들은 편하니까. 저도 지금 그래요. 뭐 AUM이 어쩌고 뭐 CB가 어쩌고. 지금 저는 그러는데 그때 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 2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심사를 올린 게 통과를 못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종교까지 생기더라고요. 진짜 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그때 저 그랬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위키피아 이런 것도 없었고, 사전 보고 배워야 됐던 때고, 그래서 그냥 하루에 단어 하나씩만 외우자. 그리고 딱 1년 지나니까 이제 조금 회의 좀 하겠더라고요. 지금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지원사업 쪽이나 뭐 엑셀러레이터들을 만날 때 계속 그런 어떤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하루에 단어 하나씩이면 몇 달이면은 그 사람들이랑 프리토킹 하실 수 있거든요. 대표님들이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단어 하나면 돼요. 그냥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저희가 요즘에 최근 추세인데,
전환주로 받으실 거예요? 우선주로 받으실 거예요? 요즘에 분리해서 많이 하거든요. 뭐 RCPS, CPS, RPS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CB 좋으세요? 뭐 이런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껴야 되거든요. 예. 꺼졌다. 예. 하여튼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저희만큼 전문적인 지식은까지는 뭐 어느 누구도 바라진 않을 거예요. 예. 그거보다는 그냥 그래도 쟤네들이랑 뭐 얘기를 하면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투자자들을 만나는 거를 나의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상태 파악을 하는 목적을 예, 좀 더 중요시 하셔야 하니까 예, 용어들은 예, 뭐 이렇게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용어 몰라가지고 박살난 사례예요. 이거 다 나눠드릴 거니까요. 7억 얼마 제가 투자했는데 마지막에 엑시트할 때 보니까 이거 뭐 이렇게 뭐가 날아다니는 그 슈팅 게임이에요. 그 6개월 만에 한 60억 벌더라고요. 100억 벌더라고요. 근데 저희 진짜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115억 수익이 났는데 합법적으로 7억 투자한 투자회사가 95% 가져왔어요. 우리가 뭐 일부러 막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서로 옵션을 잘못 쓴 거지. 우리도 그렇게 잘 될지 몰랐고 저쪽도 그렇게 잘 될지 몰랐고 실제 서로 용어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대박이 나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투자 유치란 크고 빠르게 발전하는 시장에서 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문제 해결과 고객 가치, 그러니까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가는 고객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한테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빠르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전부가 아니고 얘네는 수단이다. 왜냐? 이혼을 전제로 한 결혼을 하니까 수단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빠르게 달렸죠. 혹시 질의응답, 질문 아무거나 다 받습니다. 예. 이거 나눠드려도 돼요. 예. 네네. 네네.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예, 예. 혹시 시간이 다 됐죠? 네네. 네네. 보통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커스텀 데이터가 오래 걸린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네네. 대표님 아까 바이오 쪽을 좋아하신다고 네네네. 하면서 제가 들었던 거랑 달라서 그 이유가 있으시죠? 이게 저희가 통계상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초기 투자를 해가지고 엑시트의 평균 얼마나 걸릴까요? 14년입니다. 예. 바이오만 느린 게 아니에요. 다 느려요. 괜찮아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 잘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저희가 거절 매뉴얼이 있거든요. 거절 매뉴얼 중에 하나입니다. 예. 바이오 오래 걸려서 저희 투자 못 하겠는데요. 거절 매뉴얼입니다. 네. 예. 또. 예.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예. 그냥 개인적으로 뭐 이게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다. 사례? 모르겠어요. 지금도 깔려있는 포트폴리오가 260개라. 뭐가 있을까요? 초기 기업? 초기 기업이면은, 갑자기, 그냥, 산을 타는 친구가 있어요. 예. 트레킹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냥. 그 친구는 트레킹을 계속 하는데 제주도에 와서 살아요. 예. 근데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갑자기 무슨 뭘 한다고 하니 와가지고 이렇게 배우러 왔다가 저랑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거는 뭐 대박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팬덤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될 것 같으니 그냥 해봐라. 그리고 투자해.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커뮤니티의 힘을 거기서 잘 만들어내 주신 것 같아요. 그 대표님이. 그런 사례? 네. 네. 저기 사업을 한다는 거 장사를 한다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스타트업 경우 이 캐시플로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거 1년, 2년, 3년 이거를 캐시플로우를 포커스를 해서 네.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지 예. 개념상에 네. 이쪽으로 가서 크립톤 가면 크립톤이라고 양경진 대표님이 하시는 크립톤 가면은 그 엑셀 파일 안 드려도 돼요.
엑셀을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포캐스팅은 우리가 해드려요. 네, 우리가 더 잘하니까. 너무도 당연하게. 근데 이렇게 되면 뭐라고요? 가설도 검증을 해야 돼서 만들어 오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이템이라기보다 뭐 혁신의 가치와 뭐 기업가 정신과 뭐 팀과 사회적 니즈와 이런 게 너무 명확한 창업인데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숫자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그럼 저희가 도와드리죠. 거꾸로. 우리 맨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애매모호해. 아리송해. 저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검증해 오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뭐 3년치가 됐든 20년치가 됐든 뭐 1년치가 됐든 저희는 검증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투자를 받을지 받는데 시간을 써야 될지 아니면 신고 기부가 더 돈을 빌리는데 시간을 써야 될지를 컨설팅해 주는 데도 있나요? 되게 쉬워요. 뭐 컨설팅을 받아요. 다 하세요. 저희 재작년에 제가 투자해서 상장한 크라우드웍스라는 데 있거든요. AI 가지고 뭐 교육 사업 하다가 지금은 이제 딥테크로 넘어간 기업이 있는데 거기 신부 보증서만 받아놓고 아직 대출 안 받았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보증서를 일단 받아놔. 보증료도 있잖아요. 네? 그래도 이거는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차이가 커요. 지갑이 두둑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그게 굉장히 크죠. 예. 그건 뭐 언제든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받아놓고 투자 부딪히는 게 맞죠. 많이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신보 같은 경우에는 투자랑 연계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증서 받아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가산점도 생기고 그런 신보랑 연계되어 있는 보증서를 받은 기업에 주목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펀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받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증사업은 딱 어떤 뭐 심사 날짜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며칠 안에 적어도 2달 안에 보증서를 받네 못 받네는 내가 알 수 있거든요. 대표님께서. 근데 투자는 뭐 갑자기 이제 8월 되면 심사위원들 휴가 갑니다. 저희 12월 말부터 1월까지 일 안 합니다. 뭐 이 시간 언제 늘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면, 저희 그리고 2월, 3월에 일 못 해요. 그러니까 1, 2, 3월 일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1월 달에는 연 준비해야 되고 1월 달에 저희 펀드 나라에서 주는 펀드 모집 공고 뜨면은 펀드 제안서 쓰느라 일 못하고 2월 달에는. 3월 달에는 주주총회예요. 주주총회 저 올해 80군데 다녀왔어요. 일 못해요. 예. 그러니까는 되게 주관적인 산업이라, 엑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탈은 주관적인 산업이라 한 번 시기 밀려버리면 2-3달 훅 가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하실 때 투자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을 수 있는 게 좋다라고 하셨었는데 요즘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보면 투자 뭐 받았냐, 얼마나 받았냐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네네. 그러면 이제 저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이제 투자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네네. 이런 경우에는 좀 전략적으로 받아놓는 게 그래도 필요할지 그런 것에 대한 네. 그 투자를 해주신다는 분이 3F에 속하나요? 프렌즈 패밀리 풀인가요? 기관인가요? 기간도 있고 네. 뭐 일반 회사는 아니고 안 되고. 제가 하려는 예, 투자기관에서 받는 투자를 유의미하게 생각합니다. 예, 외부에 뭐 갑자기 친한 상장사나 아시는 분들이 뭐 큰 뭐 대기업이나 이런데 대기업 오너가 투자를 해줘도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뭔가 심사하고 판단할 때는. 예, 그러니까 적법적인, 그러니까 저희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절차가 많아요. 그 절차 요거 막 이런 거를 다 검증을 해가지고 투자를 했느냐,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뭐에 리스크 관리에 뭐 다 했느냐, 이런 과정을 거쳤느냐에 그 투자를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를 정부에서 보지. 예, 그 갑자기 뭐 JY랑 친구라서 JY가 뭐 한 10억 넣어줬다 이건 좀 예, 저희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그 초기 투자 이제 받을 때 프로토타입까지는 안 나고 이론적으로 검증된 논문들이나 이런 게 제가 쓴 논문은 아니지만 존재해서 그런 거를 토대로 제가 약간 IR 피칭에서 그런 거 강조해도 될지 아니면 좀 더 완성된 다음에 IR 피칭을 나가는 게 나을지 약간 고민이 되고 있어요. 분야가 어떤 분야시죠? 분야에 따라 너무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식품 원료 이쪽 원료
저쪽이요. 예, 그러면은 그 논문을, 그러니까는 희귀해요. 그쪽 동네는 논문이 희귀하기 때문에 레퍼런스로 쓰시는 거는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네. 아, 네. 저는 그 혹시 제조나 그 요식업 쪽에서 투자해 주신 금액 중에 최소 단위 금액이 얼마 정도이며 또 그렇게 받은 예시인 회사가 있는지, 그리고 또 회수시의 이자율이 또 시중 금리보다 비싼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보통 얼마 정도로다가 이제 회수시 이자를 요청하시는. 잠깐. 예. 엑셀러레이터 컴퍼니 빌더 벤처 캐피탈은 담보를 못 잡고 이자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거 저희가 계약서에 쓰면은 저희 철거. 예. 그거는 2013년도에 법이 바뀌었어요. 저희는 이자 놀이하는 곳이 아니라 투자하는 곳이에요. 이자는 저쪽 길 건너에 웰컴. 거기 있어요. 여기 바로 길 건너에 보여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그 그러니까는 그 중기부 산하의 펀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요식업 같은 경우에는 기준 수익률을 0%로 해요. 0에서 1% 정도. 예. 기준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면은 너 이만큼만 벌어오면은 너 잘한 거야라고 저희가 칭찬받는 숫자. 예. 그러니까 이자 안 받는다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요 페이지를 핀 이유는 뭐냐면은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에 가시면은 여기 지원 사업 많이 주고요. 그다음에 립스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예. 립스는 뭐냐면은 이제 팁스는 들어보셨죠?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포 스타트업. 예. 근데 립스는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 앤 로컬 비즈니스 뭐 이런 식이에요. 예. 이노베이션. 예. 립스 프로그램은 돈을 대출을 해줍니다. 기준 이자 들으세요? 예. 기준 이자 플러스 0.25%. 예. 예. 아, 0. 예. 그렇게 이제 해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기준 이율이 확 떨어졌죠. 예. 그럼 지금 한 1% 후반? 때 2% 초반대 이제 최대 투자를 받았을 경우, 투자를 받았을 경우 매칭해서 최대 5배까지 그 대출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요식업,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예, 마치겠습니다. 재밌지? 네, 시간 오버해서까지 열정적으로 해주실 저희 미대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셔서 최대한 Q&A까지 제가 좀 또 가봐야 돼가지고. 네네. 네네. 진짜요? 예, 예. 립스가 뭐 이런 거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예, 연락 주십시오. 립스 운영사 다음 주 월요일 아니요, 저희는 아니에요. 립스 운영사를 2개를 가지고 있죠. 저 중에 손 넣기 좀 남의 중에 손 넣기 좀 여기까지는 그죠? 예, 좀 쉽지 않죠. 영상 콘텐츠 관련돼서